아내도 몰랐다 남편의 숨겨진 진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평화로웠던 시간이었다. 남편이 떠난 지 6개월. 처음에는 너무 외롭고 슬펐지만 이제는 조금씩 적응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이하는 것도 혼자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는 것도 이제는 익숙한 일상이 되었다. 아들 둘은 효자였다. 큰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이것저것 챙겨줬다. 어머니 불편한 거 없으세요? 작은 아들도 자주 전화했다. 엄마 밥은 잘 드시고 계세요? 며느리들도 착했다. 명절이면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손자들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평생을 가족만 믿고 살아왔다. 남편과 함께 가난했던 시절을 견뎌내고 아이들을 키우며 손자들을 봤다. 이제는 그저 조용히 여생을 보내면 되는 줄 알았다. 동네 노인정에 나가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성당에도 나가고 가끔 문화센터에서 노래교실도 다녔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오후 2시쯤이었다.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다.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은행입니다. 정순 고객님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은행에서 전화가 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다. 보이스피싱일까 싶었지만 상대방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고객님 명의로 된 비밀 계좌가 있으신데요. 장기간 거래 내역이 없어서 확인 전화 드렸습니다. 비밀 계좌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런 계좌 만든 적 없어요. 확인해 보니 15년 전에 개설된 계좌입니다. 예금주가 고객님 성함으로 되어 있고요. 잔액도 상당히 있습니다. 얼마나요? 약 3억 원 정도입니다. 3억 원. 숨이 막혔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돈 없는데요. 잘못 아신 거 아닌가요? 고객님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대리로 계좌를 만드신 분이 계신가요? 남편이 만들었을까? 하지만 왜 말하지 않았을까? 남편이 돌아가셨는데요. 혹시 남편이 만든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은행에 방문하셔서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3억 원. 비밀 계좌. 남편이 왜 숨겼을까?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았다. 남편의 방으로 갔다. 아직 정리하지 못한 남편의 유품들이 그대로 있었다. 옷장, 책상, 서랍.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책상 맨 아래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를 발견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오랫동안 열지 않은 것 같았다.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은행 통장 사본. 정말 내 이름으로 된 계좌였다. 개설일은 15년 전. 매달 100만 원씩 입금된 흔적이 있었다. 15년 동안 1억 8천만 원. 그리고 이자가 붙어 3억 원이 된 것이었다. 그 아래 또 다른 서류가 있었다. 부동산 등기 부등본. 경기도 어딘가에 있는 작은 아파트. 명의자는 나였다. 이것도 처음 보는 것이었다. 언제 산 걸까? 왜 말하지 않았을까? 가장 아래에 편지 봉투가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이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안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쓴 쪽지가 있었다. 영희야, 학비 보낸다. 열심히 공부해라. 삼촌이. 이영희. 누구지? 이름이 낯설었다. 학비를 보냈다고. 남편이 누군가를 돕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 손이 떨렸다. 서류들을 다시 펼쳐봤다. 더 자세히 살펴봤다. 그리고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다. 생명보험 증서. 수익자란에 이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보험 금액은 5천만 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걸까? 45년을 함께 산 남편. 그 남편이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큰아들에게 전화했다. 엄마 왜요? 무슨 일이세요? 너 아버지가 이영이라는 사람 아니? 이영이요? 누군데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 너도 몰라? 네, 전혀 모르는데요. 왜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물어본 거야. 전화를 끊었다. 아들도 모르는 사람. 그럼 대체 누구일까? 작은 아들에게도 물어봤다. 역시 모른다고 했다. 가족 중에 아는 사람이 없었다. 점점 불안해졌다. 남편이 비밀로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았다. 노인정에 갔다. 오래된 친구들이 모여 있었다. 화투를 치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참, 너희 영감 돌아가신 지 벌써 6개월이나 됐구나. 그래, 시간 참 빠르지. 그나저나 말이야. 친구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너희 영감 옛날에 좀 바람기 있었다며? 뭐? 아니, 내가 들은 건데. 젊었을 때 다른 여자 있었다는 소문이. 귀를 의심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영감이 그럴 리 없어. 아니, 나도 확실한 건 아니고. 그냥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 회사 다닐 때 여직원이랑 가까웠다는 얘기.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정말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걸까? 이영이라는 사람이 그 여자일까? 비밀 계좌도 아파트도 보험금도 모두 그 여자를 위한 것이었을까? 밤에 남편이 사진을 바라봤다. 웃고 있는 남편. 당신 정말 그랬어? 나를 속였어?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 은행에 갔다. 비밀 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창구 직원에게 서류를 보여줬다. 이 계좌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네, 정순 고객님 명의가 맞습니다. 15년 전 개설됐고요. 매달 100만 원씩 자동 이체로 입금되었습니다. 어디서 이체된 건가요? 확인해 보니 고객님 남편분 계좌에서 자동 이체 설정되어 있었네요. 그럼 남편이 만든 거네요. 그런데 왜 제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직원은 웃으며 말했다. 아마 부인을 위한 비상금이었나 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배우자 몰래 돈을 모아두는 거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비상금치고는 액수가 너무 컸다. 그리고 보험금 수익자는 왜 이영희일까? 은행을 나와 부동산 중개소에 갔다. 등기부등본에 나온 아파트를 찾아보기 위해서였다. 이 주소 아파트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언제 보러 가시겠어요? 지금 당장 갈 수 있나요? 네, 가시죠. 중개인과 함께 차를 타고 그 아파트로 갔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 작은 도시였다. 아파트에 도착했다. 20년 정도 된 오래된 건물. 중개인이 열쇠로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25평 정도 되는 작은 아파트.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거실을 둘러봤다. 소파, 텔레비전, 식탁. 평범한 가구들이 있었다.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와 옷장이 있었다. 옷장을 열었다. 여자 옷들이 걸려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여자가 살고 있는 것 같았다. 혹시 이영희일까? 남편이 이 여자를 위해 아파트를 사준 걸까? 화장대 위에 사진이 있었다. 집어들었다. 20대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다. 예쁜 얼굴. 그 옆에 남편이 서 있었다.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눈물이 났다. 남편이 정말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것이다. 45년을 믿었는데, 평생을 함께 했는데, 집으로 돌아와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잠도 오지 않았다. 계속 그 사진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큰아들이 찾아왔다. 엄마, 왜 이러세요? 편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보이지 않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말하고 싶었다. 남편의 배신에 대해.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하기가 두려웠다. 정말 아무 일 없어.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 그럼 병원 가보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들이 돌아간 후 다시 노인정에 갔다.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남편에 대해 더 알고 있는 게 있는지. 있잖아, 지난번에 우리 영감 바람 피웠다고 했잖아. 응, 왜? 더 자세히 아는 거 있어? 친구들이 수군거렸다. 글쎄, 확실한 건 모르겠고. 옛날에 누가 그러던데 젊은 여자랑 자주 만났다더라. 언제? 한 15년 전쯤. 그때 회사에서 은퇴하고 나서.
15년 전 비밀 계좌를 만든 시기와 일치했다. 어떤 여자였대? 젊은 여자라던데. 20대? 30대? 정확히는 모르겠어.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 그냥 소문이니까. 하지만 이제는 소문이 아닌 것 같았다. 증거가 너무 많았다. 비밀 계좌, 아파트, 보험금, 사진. 모든 것이 그 여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견딜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다. 동네에서 평판이 좋은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남편이 돌아가셨는데요. 유산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모든 서류를 보여줬다. 비밀 계좌, 부동산 등기부, 보험 증서. 변호사가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영이라는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아보려고 왔어요.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다. 이제 곧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두려웠다. 하지만 알아야 했다. 일주일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찾았습니다. 한번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서둘러 사무실로 갔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이영희 씨는 고객님 남편의 조카딸입니다. 조카딸요? 네, 남편분의 사촌 동생 딸입니다. 현재 38세,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카딸. 다른 여자가 아니라 조카딸이었다. 그럼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어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더 조사해 보니까요, 이영희 씨의 부친, 그러니까 남편분의 사촌 동생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20년 전에요. 그때 이영희 씨는 고등학생이었고요. 어머니는 재혼하셔서 다른 가족과 살고 계셨고 이영희 씨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때부터 남편분께서 뒷바라지를 하신 거예요. 대학 학비도 생활비도 모두. 눈물이 흘렀다. 그랬구나. 네, 1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지원하셨습니다. 아파트도 이영희 씨가 결혼할 때 사주신 거고요. 지금은 남편과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한 것도 네, 만약을 대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돌아가시면 이영희 씨가 더 이상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요. 그럼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마도 부담 주기 싫으셨던 것 같습니다.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맞았다. 우리는 늘 빠듯하게 살았다. 아이들 키우고 집 장만하고 생활비 되는 것만으로도 빠듯했다. 남편이 조카를 돕는다고 하면 나는 뭐라고 했을까? 아마 반대했을 것이다. 변호사가 물었다. 이영희 씨를 만나 보시겠습니까? 네, 만나고 싶어요. 변호사가 연락을 주선해 줬다. 며칠 후 약속을 잡았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약속 시간에 맞춰 갔다. 한 젊은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사진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 이영희였다. 안녕하세요, 고모님. 그녀가 일어나 인사했다. 눈시울이 붉었다. 앉아요. 서로 마주 앉았다. 고모님, 죄송해요. 그동안 찾아뵙지도 못하고. 괜찮아요. 나도 당신이 있는 줄 몰랐어요. 삼촌께서 비밀로 하라고 하셨어요. 고모님께 부담 드리기 싫다고.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몇 살이었어요? 17살이었어요. 고3이었죠. 어머니는 재혼하셔서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삼촌이 찾아오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 대신 돌봐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눈물이 흘렀다. 대학도 삼촌 덕분에 갔어요. 학비도 생활비도 모두 삼촌이 보내주셨어요.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최대한 안 쓰려고 했는데 그래도 부족했어요. 졸업하고 교사가 됐을 때 정말 기뻤어요. 이제 삼촌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삼촌은 내가 잘 되는 게 내 보답이야 라고만 하셨어요. 결혼할 때도 삼촌이 집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신혼집 없으면 힘들다고. 저는 평생 이 은혜를 못 갚을 것 같아요. 삼촌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갈 수 없었어요. 고모님께서 제 존재를 모르시니까. 삼촌의 마지막을 배웅하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하고 후회돼요. 마음이 무너졌다. 남편은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다. 가족을 돕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15년 동안 묵묵히.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오해했어요. 아니에요, 고모님. 당연히 오해하실 만했어요. 삼촌이 말씀 안 하셨으니까. 그나저나 보험금은? 아니에요, 그건 받을 수 없어요. 고모님 거예요.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삼촌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다. 당신, 정말 착한 사람이었네요. 나는 몰랐어요. 당신이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45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았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다. 선한 일을 해도 숨겼다. 서류들을 다시 펼쳤다. 비밀 계좌, 부동산 등기부, 보험 증서.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남편의 사랑이 보였다. 가족에 대한, 조카에 대한 깊은 사랑. 이영희에게 보낸 편지들도 다시 읽었다. 영희야, 힘들지? 조금만 참아라. 곧 좋은 날이 올 거야. 대학 합격했다니 정말 기쁘다. 삼촌이 자랑스럽다. 취직 축하한다. 이제 내 인생이 펼쳐질 거야. 따뜻한 말들이었다.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말 같았다. 남편은 조카를 딸처럼 아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 영희야, 삼촌이 이제 많이 아프다. 오래 못 갈 것 같구나. 미안하다. 내 결혼식까지 보고 싶었는데. 하지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 마음이 놓인다. 앞으로 잘 살아라. 그리고 내 고모를 원망하지 마라. 고모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니까. 삼촌이 말 안 한 거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나를 걱정했던 것이다. 이영희가 나를 원망할까봐 당부까지 했던 것이다. 다음 날 아들들을 불렀다. 집으로 오라고 했다. 며느리들도 함께 왔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다 부르시고. 할 이야기가 있어서. 서류들을 꺼냈다. 하나하나 보여줬다. 이게 뭐예요? 너희 아버지가 남긴 거야. 비밀 계좌, 아파트, 보험금. 헐, 이게 다 뭐예요?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영이라는 조카에 대해. 15년 동안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 가족들은 듣는 내내 말이 없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어요? 큰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응, 너희에게도 말 안 했더라.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부담 주기 싫으셨나 봐. 집안 형편이 빠듯했으니까. 그래도 조카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셨나 봐. 작은 아들이 울먹였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그래, 난 몰랐어.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선한 사람인 줄. 엄마도 모르셨어요? 응, 나도 며칠 전에 알았어. 처음엔 오해했어. 다른 여자인 줄 알았지. 근데 알고 보니 조카더라. 너희 아버지는 날 속인 게 아니라 남을 도왔던 거야. 큰며느리가 물었다. 어머님, 그럼 그 조카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났어. 참 착한 아이더라. 너희 아버지 덕분에 지금 교사로 잘 살고 있어. 보험금도 주실 거예요? 응, 당연하지. 너희 아버지 뜻이니까. 그 아이에게 줘야 해. 아들들이 말했다. 엄마 결정에 따를게요. 아버지 뜻이면 우리도 존중해야죠. 고마워, 얘들아. 너희가 이해해줘서.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아버지를 추억했다. 아버지 정말 멋진 분이셨어. 맞아, 우리가 미처 몰랐던 면이 있었네. 앞으로 우리도 아버지처럼 살아야겠어. 다음 날 남편의 제사를 지냈다. 돌아가신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차례를 지내고 싶었다. 이영희도 초대했다. 이영희가 찾아왔다. 남편과 아이도 함께였다. 고모님 부르셔서 감사해요. 우리 가족이잖아. 당연히 와야지. 제사상을 차렸다. 이영희도 함께 음식을 준비했다. 삼촌이 제일 좋아하시던 게 뭐예요? 미역국이랑 생선구이 좋아하셨어. 제사를 지내고 모두 함께 절했다. 이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절했다. 삼촌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살아갈 수 있었던 건 삼촌 덕분이에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고모님, 삼촌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나도 이제야 알았어.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선한 사람인 줄. 한 번은 제가 삼촌께 물어봤어요. 왜 저를 도와주시냐고. 삼촌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내 사촌이었잖아.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내가 잘 되는 게 우리 가족 모두에게 기쁜 일이야. 정말 그랬구나. 네, 삼촌은 가족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고모님도 아들들도 그리고 저 같은 조카도요. 이영희가 봉투를 꺼냈다. 고모님, 이건 제가 그동안 모은 거예요. 삼촌께 받은 돈 일부라도 돌려드리고 싶어서요. 아니야, 그건 내가 가지고 있어. 너희 아버지 뜻이니까. 하지만 괜찮아. 대신 가끔 우리 집에 놀러와. 우리도 이제 가족이잖아. 고마워요, 고모님. 모두가 돌아간 후 혼자 남편이 사진 앞에 앉았다. 향을 피웠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여보, 이제야 당신을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 미안해요. 의심해서. 당신이 날 배신했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오히려 누구보다 선한 사람이었어. 15년 동안 혼자 조카를 돌봤잖아. 우리 집안 형편도 빠듯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졌잖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왜 말하지 않았어? 내가 반대할까봐? 맞아, 아마 그랬을 거야. 우리 생활도 빠듯했으니까. 근데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결정하고 같이 도왔으면. 하지만 이해해. 당신 성격이 원래 그랬잖아. 좋은 일 해도 말 안 하고 남 도와줘도 숨기고. 그게 당신다운 거야. 미소가 지어졌다. 당신답네. 정말 당신답네. 그래도 미리 말 좀 하지.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향 연기가 계속 피어올랐다. 이제 편히 쉬어요. 영희는 내가 잘 챙길게. 가족이니까. 당신이 시작한 일 내가 이어갈게.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한 봄날이었다. 새들이 노래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남편이 남긴 건 돈이 아니었다. 사랑이었다. 가족에 대한, 남에 대한, 세상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이제 내게 전해졌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이어갈 것이다.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다. 잘했어요, 여보. 이제 이해했네요. 나도 웃었다. 응, 이해했어. 그리고 자랑스러워. 당신이. 진심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남편의 진심이 이제야 보였다. 그리고 그 진심이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다. 이영희도 아들들도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 남편은 그 사랑을 평생 실천했다. 이제 나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향 앞에 다시 한번 절했다. 고마워요, 여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마음이 따뜻했다. 평화로웠다. 남편의 사랑이 느껴졌다.